디스플레이 기기 위에 디지털 펜이라는 입력 장치를 갖고 판서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펜에 입력되는 위치 정보를 아날로그 칠판에서 여러분들이 판서했던 것이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자재가 바로 전자칠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터치스크린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입력 도구인 손가락을 가지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판서를 하게 되면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최근 전자칠판의 어떤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 다니셨죠? 그죠?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 바빌로니아 시대에 있었던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놀기만 할 거니 제발 학교 좀 가거라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4,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는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진흙판에 글씨를 쓰면서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 중국은 모래 위에다가 글을 쓰면서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저희는 학교에 가면 그 칠판 위에 백목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를 써서 가르쳐 주시곤 하는데요. 미래의 학교는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미래 세상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임성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미래교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미래교실에는? 미래교실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태블릿 PC 그리고 전자칠판 이런 최첨단의 교육 기자재를 이용하여서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는 미래교실로 구현될 것입니다. 즉 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소통하면서 네.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고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전자칠판 위에 글씨를 쓰시면 저희는 필기할 필요 없이 저희가 가지고 네네. 있는 곳에 다 나타나는 거. 네, 맞습니다. 어머, 편하겠다. 네. 자,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연 들으면서 미리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강연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험하셨던 학교 교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죠? 예, 인물은 선생님이죠. 예, 선생님을 생각하시면서 강연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선생님이 판서하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모바일 전자칠판인데요. 먼저 모바일을 떼고 전자칠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시범학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사례를 많은 뉴스와 언론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 스마트 스쿨 솔루션은 각종 기자재, 교육에 도움되는 기자재에 해당되는 장비들로 구성되는데요. 전자교탁이라든지 전자칠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시청각 교재를 볼 수 있는 각종 시청각 자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치라든지 TV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과 함께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들을 통칭해서 스마트 스쿨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전자칠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자칠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선생님이 판서하는 동작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칠판에 분필로 판서하는 것, 그리고 최근 그 교실 안에서는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이용해서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동작하는데요. 디스플레이 기기 위에 디지털 펜이라는 입력 장치를 갖고 판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디지털 펜에 입력되는 위치 정보를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변환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마치 기존의 아날로그 칠판에서 여러분들이 판서했던 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첨단 기자재가 바로 전자칠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자칠판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분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분필가루 날릴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드마커를 사용했을 때는 보드마커를 또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소모품 비용을 아껴서 친환경적으로 교실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 들어서는 터치 스크린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즉 대형 TV 위에 터치 스크린인데 그 터치 스크린을 뭘로 입력을 하죠? 가장 손쉬운 입력 도구인 손가락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판서를 하게 되면 즉시 그 글씨가 또 판서되는 것처럼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 최근 전자칠판의 어떤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전자칠판에서 이제 전자칠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연 모바일 전자칠판은 무엇일까요? 자, 모바일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동식의 또는 이동형의 또 그 외에도 뭐 휴대용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쉽게 설명하면 들고 다니는 칠판, 이동형 전자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형 전자칠판을 들기 위해선 필수 조건, 필요한 그 장비가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왜 이 모바일 전자칠판에 도입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PC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항상 통화하고 모든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전자칠판이라는 부분은 스마트폰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의 활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신저 또는 게임 그리고 동영상 뭐 위치 서비스, 날씨 이렇게 다양하게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모바일 전자칠판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자칠판이 그러한 최신의 IT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그 응용 범위가 무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전자칠판은 굉장히 활용 범위가 크겠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래 교실의 모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쓰고 또 친구들과 함께 또한 게임을 할 때도 협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활용되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쓰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방향, 즉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학습의 어떤 주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의 핵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기업에서도 그렇고 국내 대형 B2B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육 솔루션이 굉장하게 많은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제품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기능들이 학생과 선생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세트로 제공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노트를 썼는데 그 노트를 치우고 태블릿 PC를 놓고 선생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노트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전자칠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그럼 이 모바일 전자칠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좀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전자칠판의 동작 원리는 먼저 일반적으로 전자칠판에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타입의 기술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터치 스크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을 터치해서 입력하는 휴대폰과 동일한 방식의 터치 스크린 방식의 패널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파를 보내어서 그것에 대한 지연 시각을 측정해서 거리를 알아서 위치를 판단한 판사하는 기술인 초음파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적외선 방식이 있겠습니다. 적외선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제품의 구성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IR 펜이 있고요. 이와 같은 IR 펜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IR 펜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이 IR 카메라가 인식되는데요. 이 IR 카메라는 적외선 펜에서 판성할 때마다 발생되는 빛을 위치 인식하게 됩니다. 이 위치는 사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쓰시면은 다양한 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그게 어플리케이션 화면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화면하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상의 화면을 맞추기 위한 보정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좌표 변환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좌표 변환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직접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찍었는지 어느 위에서 판서했는지 보여주는 기술이 모바일 전자칠판 기술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TV에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스크린 미러링이라는 무선으로 모바일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을 큰 TV나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런 쪽에 동시에 보여주는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IR 펜으로 판서할 때마다 빛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모바일에서 단순히 이제 연산 처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화면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판서 위치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바일 전자칠판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있고요. 제가 이 모바일 전자칠판의 기술을 잠깐 다른 응용 범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R 펜이 눌러질 때마다 판서 위치를 본다고 했는데요. IR 펜은 움직이었고 그 다음에 IR 카메라는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IR 펜은 고정시키고 켜놓은 상태를 고정시키고 IR 카메라를 움직이면 펜은 그대로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내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위아래 또는 좌우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대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최근에 모 TV 회사에서는 에어 마우스, 즉 공중에서 이 포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는 입력 인터페이스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상상을 해볼까요? 자, 아까 전에는 IR 카메라를 움직였습니다. 그 IR 카메라를 움직인 거를 다시 천장에 여러분 집에 있는 천장에 IR 카메라를 달았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IR 펜을 들고 켜둔 상태로서 몸에 장착하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치 추적이 위치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경로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요즘 최근 알려져 있는 사물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황 인식이라는 기술로서 여러분들의 개인 위치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IT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동일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상태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 응용이 가능해지고요. 저는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상력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실제 제품화하고 출시를 하게 되면은 큰 의미로서 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상력의 기술은 앞으로도 무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미래 교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미래교실에서 나쁜 짓 하는 것만 떠오를까요? 뭐 이제 공해가 없는 건 정말 좋은데요. 네네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실 때 그게 아이들의 태블릿으로 그대로 전해진다는 걸 생각하시면 네네네.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예, 그런 것을 그죠? 위해서 이제 네. 서비스 측면에서 권한 관리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도록 제어 권한을 둬서 막고 있고요. 네. 또 학생이 원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것을 허락해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술들도 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양방향으로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원격지 학습 수업이 이전에도 온라인 뭐 강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개념의 양방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협동학습이라든지 모든 네. 수업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네. 안에서 같은 캔버스를 놓고 뭐 A라는 친구는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또 B라는 친구는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합쳐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같은 공통으로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판서하는 게 단순히 뭐 온라인으로 또는 원격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학교 가는 날짜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나쁜 쪽으로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속도로 전자칠판 기술이 발달하면 언제쯤 우리나라 학교 대부분이 스마트 교실로 바뀌게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스마트 교실이? 지금은 아직 크게 많이 보급된 수준은 아니고요. 언론에 따르면은 한 6에서 7% 정도 굉장히 시작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모바일 칠판이라든지 또는 전자칠판으로 가는 이 장비들이 매우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장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요. 특히나 모바일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전자칠판화,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없었던 시장까지도 모두 모바일 전자칠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점 그 보급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많다고 하면 직접 구매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칠판이 분명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을 텐데 네네. 우리나라의 그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의 전자칠판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제가 뭐 터치스크린 방식이라든지 뭐 초음파 방식 이러한 대다수의 방식의 선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창조경제에서 핵심 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기업이 이 전자칠판 기술을 가지고 뭐 해외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좋으시겠어요. 네. 네. 대표님이 전 세계적으로 다 하셔가지고 네. 부자 되시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 사과나무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방청객 질문 혹시 하나 있으면 하나만 더 받을까? 예. 일단 저쪽에 계신 분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전자칠판이라는 게 구현되는 게 지금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럼 이거를 야외 수업이라든지 그 네. 기타 다른 공간이 제한되지 않게끔 그런 기술도 구현이 가능한가요? 네.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끔 휴대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육적으로만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회사 회의할 때도 그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이 전자칠판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위에 뭐 어노테이션을 한다든지 설명을 보완하는 어떤 컨텐츠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좀 쉬운 예로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신다면 낙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낙서를 못하게끔 TV를 전자칠판화해서 낙서를 거기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저희가 얼마 전에 사과나무에서 벽 전체를 텔레비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네, 얘기 네, 했거든요. 네, 네. 스크린 얘기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다 낙서하게 한다면 싹 스크린으로 올려버리고 해가지고. 네, 지우기 버튼 하나면 되겠죠. 예, 좋네요. 네. 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이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구시대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연 내용 중에서 이렇게 전자칠판을 통해서 쌍방향적인 그런 소통이 가능하다고 네,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수업에서도 말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쌍방향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 전자칠판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이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지 이제 말이 없는 수업이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물론 말은 그 공간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칠판이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학습, 그러니까 공통으로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의 모양을 그린다든지 또는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랬을 때 서로 그 협업을 해서 복잡한 그림이 있으면 나눠서 그려서 그걸 하나의 그림을 합치는 그런 모델도 공통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고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림은 한 장이지만 여러 친구들이 함께 그린 그림을 바로 즉시에 합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어떤 발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을 이렇게 말로 하고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실 때는 네네. 사실 그걸 녹음하지 않는 한은 틀린 말을 했다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할 경우에는 네네. 증거가 남는다는 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미래 교실에 대해서 정말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교실에 불고 있는 스마트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교육이 미래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 스마트 교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창의로운 상상을 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과학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살아남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